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에 있는 땅 돈바스.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2025년 8월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도 결국 이야기는 돈바스로 귀결됐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제안했고 트럼프는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돈바스가 뭐길래 푸틴이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땅 돈바스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 끝에 위치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합친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에서 7%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 작은 땅이 가진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석탄과 철광석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강업,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한때는 소련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상징적인 공업지대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이 중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돈바스 지역에 대거 이주시켰죠. 1989년 조사를 보면 돈바스 인구의 45%가 러시아계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는 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나중에 분리독립을 원하게 된 걸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1993년이 되자 돈바스 지역의 산업 생산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 임금이 80%나 하락했죠. 심지어 이 지역은 할리우드 디스토피아 영화의 촬영지로 쓰일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이때 돈바스의 칠러 주민들도 분리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해 4월 마침내 칠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돈바스 전쟁의 시작이었죠.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해서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지만 전쟁은 8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초기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네츠크 반군은 54명이 전사하고 전차 한 대를 잃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51명 전사, 40명 포로의 헬기 6대와 수송기 1대까지 잃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도네츠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에는 소련군 무기들이 잔뜩 남아 있었는데 경제난과 부정부패 때문에 대부분 폐기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죠. 현재 러시아는 루안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중 이미 88%를 점령한 상태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돈바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전략적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철도망과 도로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장악하면 러시아군이 언제든 수도 키이우로 진입할 수 있는 침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면 러시아가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육로로 연결할 수 있어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더러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석탄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력에 굴복해 자국 영토를 내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돈바스를 넘기면 결국 방어시설과 전략교통망, 핵심 광물자원 통제권을 모두 넘겨주는 셈이 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고 고집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최근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와 하르키우 점령 지역을 돌려주고 남부 전선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나머지 돈바스 지역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계산해보면 러시아가 양보하겠다는 수미와 하르키우는 약 4,400제곱킬로미터인데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할 면적은 돌려받을 땅의 15배에 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하지만 3년 6개월에 이르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는 상황이죠. 사실 돈바스 문제는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소련 시절부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칠러 일색인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인이면서 친정부 성향을 띠거나 우크라이나인이면서 칠러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통제지역과 반군 통제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발러와 칠러가 각각 절반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네츠크에서 76%, 루안스크에서 71.1%가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를 지지했습니다. 크림반도의 61.1%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죠. 전쟁의 결과로 돈바스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공업지대였던 이곳이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했죠. 2021년 기준으로 도네츠크주의 1인당 GDP는 1,859달러, 루안스크주는 무려 753달러입니다. 명백한 유럽 국가의 지방에서 나온 수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죠. 특히 마리우폴 같은 항구 도시는 러시아군의 포위와 주민들의 강제 이주, 도시 초토화로 인해 전쟁이 끝나고도 재기가 가능할지 의심될 수준입니다. 돈바스 반군들이 지역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데다가 러시아가 주민들을 고기방패로 삼거나 학살을 자행해서 전후 민사 처리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략국인 러시아가 제재는커녕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은 약 8년 동안 지속되다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처음에는 대테러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2018년에는 공식 명칭을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무력 침략 거부 및 저지로 바꿨죠. 이는 서방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푸틴이 돈바스에 환장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위치, 풍부한 자원, 크림반도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명분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돈바스를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략에 굴복할 수 없다는 원칙적 문제까지 말이죠. 트럼프의 중재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쟁이 더욱 오래 끌어질지는 결국 돈바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바스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고 오래된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